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두장 소매를, 재킷 소매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 패턴이 원형을 쓰는 사람마다, 그리고 또 책을 쓴 사람마다 원형이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원형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0. 얼마, 0. 얼마 뭐 이렇게 차이 나는 정도지, 옷을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원형을 가지고 그 변형을 다른 소매나 다른 옷으로 변형을 할 때 얼마큼 더 빨리, 또 얼마큼 더 쉽게, 그리고 그 수정 부위를 최소한 수정 부위를 가지고 다른 디자인으로 변형이 가능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길 원형도 보면, 길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교 용어라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상의의 앞판 뒷판을 길 원형이라고 해요, 학교에서는. 그리고 소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길 원형도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 원형도 패턴 책을 낸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길 원형의 아몰 사이즈가 있어야지 소매를 패턴을 뜨잖아요. 그래서 길 원형을 먼저 뜨고, 그거를 재서 아몰을 재서 앞뒤판, 아몰을 재서 소매를 이제 뜨게 돼 있는데, 소매 길 원형도 소매도 틀릴 뿐더러 길 원형도 앞뒤판이 패턴을 쓴 사람마다 다 틀리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트 매니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 그 다트가 어깨 쪽에, 숄더 라인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사이드 심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옆선, 그 다음에 그 아몰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 라인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옷으로 변형을 시켰을 때에는 그 옷 자체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옷에 다트가 없다 그러면 그거를 다트를 어디로 없애주거나 이동해 주거나, 이거는 이제 다트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학교에서.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를 응용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용어 자체가, 이게 다트 이동이라는 게 다트 매니플레이션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학교에서만 쓰지 현장에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 용어를 모르는 것 뿐이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트 매니플레이션은 기존에 있는 다트를 어떤 옷으로 변형을 할 때 다트를 없애주거나, 혹은 잘라내주거나,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주거나, 혹은 그 패턴에 그냥 적용을 시키거나, 이거 자체를 다트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 원형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응용을 많이 하셨다는 거를 이제 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다트 매니플레이션은 상의 기본 원형을 하고 바로 진행하는 게 다트 매니플레이션이에요, 학교에서. 그래서 물론 스커트 바지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스커트 바지는 좀 간단한 반면에 상의 부분은 되게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다트 매니플레이션이 다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숄더 쪽이나 아몰이나 사이드심 쪽이나 웨이스트 라인이나 이런 쪽에 있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손이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원형이라는 거는 책에서, 제가 다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책에서 정의하기는 뜨기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의 변형이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세 가지인데,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뜨기도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의 변형이, 다른 디자인으로의 변형이 쉬워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트 기존의 길 원형이 다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형을 여러 가지 원형을 아마 패턴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서 해보시고 또 변형도 해보시고 하셨을 건데, 보통 다트 매니플레이션은 학교에서 진행을 하지 현장에서는 진행을 그거 하고는 있어도 용어 자체를 다트 매니플레이션으로 이거를 해야지 다른 걸로의 변형이 쉽구나라는 거를 그걸 익히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고 진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패턴을 한다 그러면은 스커트 다른 걸로의 변형, 그거 다트 매니플레이션 하고 상의 다트 매니플레이션 하고, 그 대신 바지 같은 경우는 바디에다가 얘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바지 물론 있어요. 학교에 바지까지 있는 그 바디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바지는 매니플레이션을 진행을 안 하고 다른 걸로의 디자인을 바로 그냥 진행을 하거든요. 스커트 같은 경우도 다른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트 매니플레이션을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상의 같은 경우는 다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 다트 매니플레이션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깨 다트가 아몰 쪽에 있으면 그 프론트 라인에 이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 라인, 사이드 심, 아몰 라인, 숄더 포인트, 그 다음에 네크 포인트 이런 데에다가 이동하는 거를 순서대로 해요. 적어도 6개, 7개는 기본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트 매니플레이션의 기본임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알아야지 어떤 옷을 내가 디자인을 갖다 놓고 이걸로 변형했을 때 그거를 하거든요. 그 다트 매니플레이션 기본을 알아야지 그거를 하고 또 이해도 빠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학원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또 그 인터넷 카페도 운영을 하고 또 학교 강의도 나가고, 그래서 하는 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접고 학원하고 카페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유튜브에다 자료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트 매니플레이션은 학교에서는 기본하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보시면 다트 매니플레이션을 패턴 진행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기본 다트 매니플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드레이핑도 있고 패턴 시작하면서 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트 매니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은 어떤 옷을 가지고 어떤 옷을 여러분들이 이쁘다고 느꼈을 때 그 옷을 뜨는 게, 그걸 옷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의 첫 걸음이 패턴도 있어야 되고 봉제도 알아야 되지만, 패턴이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으면서 이제 그거를 응용을 해서 그 디자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패턴 할 거야 그러면 기본 스커트, 바지, 상의, 기본 그 다트 매니플레이션은 진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다트 매니플레이션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가장 기초적인 패턴 변형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계속 올려도 되겠다 싶으면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 보면 좀 타이틀이 좀 나눠져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다 그 유튜브로 활용하는 거를 아직 다 익히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부분 봉제, 소매 만들기, 칼라 만들기, 이게 이제 나눠져서 거기 소매 만들기면 소매 만들기에만 소매 만들기 거기에다가 소매 만들기만 올리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찾아보기 쉬울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또 모르겠어요. 또 저는 제 생각은 또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것도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틀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제가 기초부터 고급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뭐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많죠. 올리려고 생각을 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죠.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그래서 그렇지 자료는 굉장히 올리려고 하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패턴을 할 거다 그러면은 다트 매니플레이션부터 기본 원형을 시작해서 다트 매니플레이션까지 진행하면 기초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패턴을. 그래서 지금 제가 소매 원형을 지금 2장 소매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매 원형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2장 소매를 하려고 보니까 2장 소매를 뜨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원형을 빨리 훅 지나가고 2장 소매를 거기에서 변형하는 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2장 소매에 뜨면서 소매 암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길 원형을 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길 원형도 여러분들한테 연결을 해서 올려드려야 될지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 두고 보고 진행을 해드릴게요. 근데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길 원형도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제가 거기 댓글 혹시 달려 있으면 제가 길 원형도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보통의 이 패턴이나 봉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냥 길 원형이나 소매 원형 이렇게 그릴 때 크게 설명은 크게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저는 특히 패턴 할 때는 봉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떤 때는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패턴도 배우고 이제 봉제는 현장에서 거의 100% 다 현장에서 익힌 거고요. 패턴도 현장에서 익히고 학교에서 익혔는데 학교 디테일한 거는 학교가 더 낫고요. 그리고 학교가 더 나은 게 또 뭐냐면 패턴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패턴이 굉장히 복잡하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피험자 내가 입히고자 하는 사람의 인체를 어느 정도는 알고 패턴을 뜨시면 훨씬 더 옷이 마심새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인체를 안다는 거는 인체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패턴에다 적용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배울 때에는 그분들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패턴만 그냥 배웠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배울 때도 이거 아저씨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이 그냥 해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이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맞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아시면서도 그냥 바쁘니까 시간이 돈이잖아요. 현장에 바쁘니까 그냥 하면 되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건 제가 하다 보니까 특히 패턴 쪽에서는 이론적인 배경들이 조금은 있으면 훨씬 더 패턴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또 마침새가 더 좋아지고 그걸 인체에 대한 이론을 조금 알고 패턴을 뜨면 훨씬 더 패턴이 더 예쁘고 재밌고 또 하려고 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도 지금 의상학과 다니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턴이라는 게 패턴을 학교에서 배우면 학교에서는 이론적인 거 따로 패턴반 따로 이렇게 패턴 수업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론적인 거는 물론 학교마다 틀려요. 커리큘럼이 틀리기 때문에 학교는 이론적인 거는 학교에서 대학원 과정 중에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물론 학부 중에도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특히 환경학 쪽 수업을 하시게 되면 이론도 배우기도 해요. 그리고 학교에 의복 구성 전공 교수님이 계시거나 그러시면 인체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문대 다니고 학부 다니고 대학원 석박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학부 중에는 제가 이론적인 인체에 대한 이론 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 때는 몰랐던 거를 대학원 석사 진행하면서 이제 패턴 전공을 해야 돼서 인체를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수님이 그 수업을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게 한정되기는 하죠. 근데 욕심이 있으면 청강을 하면 돼요. 다른 학교 교수님한테 소개받아서. 그래서 석사 때 인체 이론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체 이론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인체 이론 따로 패턴 따로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패턴을 배우면서 이 인체 이론 배우면서 교수님들이 이거는 패턴 뜰 때 어디 어디에 적용된다. 혹은 뭐 이론 그 패턴 뜨면서 너 이론 배울 때 어디에 있었던 게 여기에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저는 이제 이론도 배우고 패턴도 배우고 인체 이론도 배우고 물론 그 교수님들도 다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접목이 안 되는 게 이론을 아시면 패턴을 모를 수도 있고 패턴을 알면 이론을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주어진 그 시간 내에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제가 해서 제가 생각한 게 나는 패턴이나 봉제를 배울 때 가르쳐 줄 때 패턴을 배울 때 이론 인체가 여기는 선을 이렇게 그릴 때 인체가 이렇게 돼서 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고 자도 이렇게 써야 돼 맞는 거다. 이런 설명을 내가 애들한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머리에 팍 온 거예요. 진작 나한테 패턴 배울 때 혹은 인체 배울 때 그런 설명들을 교수님이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원형이나 이론 인체 이론, 인체 그 얘기하고 이럴 때 같이 저는 접목시켜서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요.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옷을 사게 되면 그 티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뒤로 자꾸 옷이 넘어간다거나 앞으로 자꾸 내려온다거나 그런 거 있죠. 물론 목 둘레 라운딩 된 게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대다수 한 80%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어깨가 뒤로 넘어가는 게 더 많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몸 체형이 우리가 기본 숙인 체형과 젖혀진 체형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습득하는데 재미도 있고 이론적으로 이해도 가고 패턴 그리면서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길 원형과 소매 원형 할 때 이 설명이 제가 거기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길 원형 그릴 때랑 소매 원형 그릴 때랑 이 설명이 거기 그릴 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소매 원형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매 원형보다 길 원형에서 소매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 길 원형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제가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는 분들이 길 원형도 이런 인체 이론과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밑에다가 좀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빠른 시일 안에 길 원형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라 다른 배우신 분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형평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배운 거고 또 이론적인 것들은 책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의견도 물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게 더 나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원 수업할 때 뼈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머리서부터 뼈를 다 이렇게 그리고 뼈에 뭐 슬개골이라든지 뭐 제7경추점 이런 거를 다 그려요. 용어도 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석사 때 시험도 봤어요. 뼈 이름 외우기 이런 거 그려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살이 많이 쪄서 진동 깊이가 많이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지내와서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살이 물론 있으면 살이 밑으로 처지기도 하겠지만
원래 근본적인 거는 뼈에서 기인이 되기 때문에 뚱뚱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진동 깊이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석사 논문을 비만 체형에 대한 재킷 원형을 석사 논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의료 쪽 논문도 찾아봤지만 의료 쪽도 논문을 찾아서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본 게 그런 이론적인 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이렇게 들면 키가 좀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굽어진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작아지는 게 물론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작아지는 게 연골이 일단 다르면 키도 작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조금 충격적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성장이 멈추는 거는 물론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성장이 멈추는 건 보통 24세, 25세, 26세 요 정도. 그 다음에 노화가 시작되는 게 35세, 36세. 일반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노화가 시작되는 게 생각보다 더 일찍 온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35세, 36세면은 예전에는 결혼 다 하고 아기 다 낳고 했을 텐데 요즘은 40살 넘고 50살 전까지도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독신녀들도 독신녀 남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거 젊어서 해야 되는 걸 얼른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논문 하나 쓰려면 다른 논문은 도 물론 많이 봐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의료 쪽에 관련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이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석사 논문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니까 가슴 둘레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진동 깊이를 굳이 팔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팔뚝에 살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남자분들인 경우에는 운동을 하신 분들은 여기 그 팔뚝살이 굉장히 근육이 있어서 남자 원형 뜰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4번, 5번 그 원형을 가봉을 해봐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는 없는데 길 원형 뜰 때 어깨는 좁은데 팔뚝에 살이 있으시고 가슴 둘레 넓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매 패턴 뜰 때 혹은 길 원형 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자면 길 원형을 떠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나 또 저는 제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제 거를 보고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거를 보고 다른 걸로의 변형도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인드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혹은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형을 먼저 만들어 놔요. 나한테 맞는 원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기본 원형에서 다른 걸로의 아이템을 했을 때 기본 원형을 복사해 놓고 그 블라우스 할 때는 그 대신 이제 길 원형은 해놓고 개인차가 좀 있어요. 여유분에 대한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 좀 낙낙한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본 1cm 키우면 전체 4cm가 키워지거든요. 그러면 4cm 정도면 좀 낙낙하게 맞는 원형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원형으로 나한테 맞춰 놓고 블라우스 할 때는 여유분 얼마, 보통 블라우스는 원형이 1cm 들어갔으면 0.5 정도 더 주기도 하고 아예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타이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재킷은 얼마, 원피스는 얼마, 코트는 얼마 거기에서 늘리고 줄이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형을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좀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깨가 그 뒤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깨가 좁은 사람, 넓은 사람
그런데 어깨가 넓은데 아픈 비품은 좁다. 그러면 또 패턴이 또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매도 떠줘야 되고, 그래서 뚱뚱하다 그래서 가슴둘레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진동 깊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형 뜰 때는 4분의 가슴둘레 혹은 4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1cm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건 원형은 나하고 조금 틀리다고 그래서 너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그 원형은 그냥 원형이에요. 그냥 원형인데 나한테 맞춰 놓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복사를 해서 옷을 하면 거의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뭐 변형하고 이러는 거는. 근데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원형을 나한테 잘 맞게 만들어서 놓고 진행을 하느냐가 문제지, 원형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형은 어려울 필요 없어요. 뜰 때 뜨기 쉬워야 돼요. 뜨기 쉽고 다른 걸로의 변형하는 거가 쉬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화식 패턴이, 문화식 원형이 뜨기가 굉장히 편해요. 제일 간단하고, 문화식 원형은 가슴둘레만 있으면 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문화식 원형이라고 예전에 다시 나온 게 있는데 그건 타이트하고 뜨기도 힘들고, 그 대신 마슴새는 좋아요. 근데 문화식 원형은 마슴새가 여유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10cm 정도 돼요. 그래서 여유분이 많아서 그거는 여유분을 뜰 때 조금 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실측치를 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가슴둘레만 알아도 되고, 그래서 원형은 변형, 다른 걸로의 변형이 쉬워야 되고 뜨기 간단해야 되고, 그래서 원형은 원형이고 다른 걸로의 변형할 때는 원형을 만들어 놓고 다른 걸로 변형하면 돼서, 저는 원형을 특별하게 막 어렵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걸, 원형은 옷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옷을 만들기 위한 그냥 원형이에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그래서 뜨기 어려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를 해서 입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다른 걸로 변형할 거기 때문에 그냥 뜨기 쉽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변형하기 쉽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딱 그냥 잡혀 있어서 문화식 원형으로 일단 원형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변형을 하는 걸로. 변형을 그 대신 원형은 내 원형으로 딱 만들어 놔야 돼요. 10번이고 20번이고 나한테 맞게.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해요. 원형을 어떤 거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원형을 가지고 나한테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원형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렵게 뜰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변형할 거라서. 변형하는데 쉽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숄더 다트 있는 원형 있죠. 특히 재킷 원형 있잖아요. 그거 숄더 쪽에 원형 그 다트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변형하기가 힘들어요. 숄더 쪽에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웨이스트 라인이나 안 그러면 사이드 심 쪽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하시면 조금 편하죠. 그것도 다트 매니플레이션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하시면 쉬운데,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이드 심이나 웨이스트 라인 쪽에 다트를 놓고 하시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밑에다 덧글을 달아 놓으시면 제가 그 원형을 더 빠른 시일 안에 해드리고요. 만약에 덧글이 없으면 조금 다른 거 진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라서 하고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여러분들에 대한 거를 파악을 못해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파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를 올려야 될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형을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제가 이거 원형 진행하는 거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 두장 소매를 진행해 드릴게요. 그래서 두장 소매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특히 뭐 문화센터나 이렇게 강의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매 원형 뜨고 두장 소매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할게요. 자, 이거 일단 여러분들이 소매산 중심선 있죠? 이렇게 그리는 선을 길이 그 선을 접을 텐데 할 텐데 그거는 자로 그리는 것보다 이 패턴지가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패턴지의 끝을 이렇게 접으세요. 여기서 대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그냥 쭉 누르시면 이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선을 그릴 때는 꼭 두 점을 그린 다음에 선을 그리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 보면 선을 그리라고 하면 그레이딩자로 직각으로 이렇게 맞춰서 그리는데 그거가 안 맞을 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점을 선 그릴 때는 점을 두 점을 찍고 연결하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얘를 자, 제가 연필로 안 하고 이거 지금 사인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사인펜으로 제가 그릴게요. 손이 더러워져서 이 사인펜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 자, 여기 5cm 띄울게요. 이 5cm는 그냥 제가 임의로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띄워도 되고 덜 띄워도 괜찮으세요. 자, 소매 길이는 제가 60으로 그냥 할게요. 자, 여기 소매 길이 먼저 제가 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61cm거든요. 제가 61로 그냥 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다음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점을 항상 찍어서 연결. 그 다음에 이거 그 점 찍을 때 몇 센치 이렇게 시점 넣을 때 특히 곡선인데 쭉쭉 이렇게 길게 그리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곡선일 경우에는 그냥 점을 찍으셔야지 정확하겠지. 선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정확도 없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데 곡선인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래서 그렇게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버릇이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버릇들이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선생님 입장이면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그 지금 길 원형을 떠놓은 게 앞이 아모리 앞이 19.8cm, 자, 뒤가 21cm거든요.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쓰는 것보다 지금 아몰 둘레가 조금 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팔 둘레를 조금 작게 진행을 했어요. 이게 양장기능사 그 재킷 원형을 제가 지금 연구하던 그 사이즈라서 조금 작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는 책에 제가 많이 쓰는 카페에 올려드리는 그 사이즈고요. 지금 제가 놓은 이 연구 패턴하고는 조금 틀려요. 많이 그 진동 깊이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좀 작은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가슴둘레가 크신 분들은 보통 그 진동 깊이 놓을 때 4분의 가슴둘레로 놓으면 소매 그 아몰 둘레를 재서 소매 패턴을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팔 둘레가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90 가슴둘레 90 넘으시는 분들, 특히 94 정도 94부터 되시는 분들은 가슴 그 길 원형 할 때 앞뒤판 원형 뜰 때 가슴 그 진동 깊이선을 4분의 가슴둘레 마이너스 0.7에서 1cm 정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이제 100 넘으시는 분들은 팔뚝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 개인차가 있지만, 팔뚝살이 4분의 가슴둘레를 그냥 하면 팔둘레가 엄청 크게 나와요. 가슴둘레가 크신 분들은 그걸로 진동 깊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둘레를 재서 소매 패턴을 뜨기 때문에 엄청 크게 나와서 1.5cm까지 마이너스 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거의 99%는 괜찮아요. 팔둘레가 가슴둘레 비해서 팔둘레도
그만큼 많이 이렇게 둘레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팔둘레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가슴둘레 크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4분의 가슴둘레 혹은 4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1cm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옷은 맞음새도 좋아야 되지만 내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예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맞고 예쁘게 느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 4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1cm나 4분의 가슴둘레나 이렇게 하면 여기가 크게 나와서 옷도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그냥 저도 지금 가슴둘레가 90 정도 되거든요. 90 정도 돼도 제가 마이너스 얼마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적어도 0.5에서 0.7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그냥 하시면 지금 제가 입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도 팔둘레가 저한테 좀 커요. 그러니까 적어도 0.5에서 0.7 이 정도는, 그러니까 1cm 내외로 마이너스를 하셔도 괜찮다는 거. 그렇게 알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들 그 원형을 연구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소매산 같은 경우도 저는 플러스 0.5cm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서 1cm 내로 올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너무 올리면 그 이주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올리는 거는 제가 기본 책에 있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냥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거는 지금 그 시험을 볼 거라서 오픈하면 안 돼서 블로그에다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 있으시면 제가 올려드리기는 할 건데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거는 시험용이라서요. 그러니까 시험용 패턴을 제가 만드는 거죠. 소매하고 길원형을.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바디에다는 그 점수용이라서 바디에는 소매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용이라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제가 뜨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키우고 늘리고 할 때 왜 그런지 그리고 무슨 영향이 있는지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체형에 맞는 그 소매 원형을 한번 떠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소매산이죠. 여기가 소매산은 여기는 3분의 아몰 보통 이렇게 해요. 길 원형은 4분의 그냥 표준 원형은 4분의 가슴둘레 4분의 아몰 더하기 1cm 혹은 1cm 빼는 경우도 있고 1cm가 아니라 3cm. 그래서 요거는 그 소매산 같은 경우는 더하고 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기본은 일반적으로 쓰는 표준 그 원형 할 때는 4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3cm 그리고 3분의 아몰은 재킷 같이 타이트하게 맞는 블라우스도 이걸로 적용해도 괜찮아요. 3분의 아몰로 사용을 해요. 그렇게 타이트하게 맞는 경우에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원형이라서 4분의 아몰 더하기 3cm로 할게요. 자, 여기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두 개 앞뒤 아몰을 재서 계산을 하면 자 19.8cm 더하기 21cm 자 하면 40.8cm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바로 써놓으시면 좋아요. 언제 또 쓸지 몰라서. 자 이거를 나누기 4 더하기 3cm 할게요. 그러면 13.2cm예요. 자 13.2cm가 나오고요. 자 저는 시험용은 여기에다가 더하기 0.5cm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소매산이 높아지면 그 팔 둘레가 작아져요. 그래서 0.5cm를 시험용은 더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는 제가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그 표준 원형이라서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자 13.2cm 자 이거는
우리는 그 재단할 때 이거 패턴 뜰 때 소수자 첫째 자리까지만 떠요.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13.25가 나왔다. 그런데 소수점 두 번째 부터는 5부터는 반올림 무조건. 그래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13.2cm. 자, 제가 이 펜이 연필이 아니고 사인펜이라서 이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꺼워. 이게 지금 0.23은 안 되지만 2는 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F 프론트 백 이렇게 해서 써놓으시고, 자, 여기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선으로 그릴 건데 앞판이라서 19.8cm. 자, 근데 제 시험용은 19.8cm에서 마이너스 0.5cm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팔둘레를 작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즈분이 많으면, 얘를 올렸기 때문에 이즈분이 많으면 여기 다를 때 주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단이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해서 하시고요. 지금 문화식 패턴 중에 패턴에서 보면 원래는 거기 책에는 그 2분의 아몰 마이너스 0.5로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앞뒤판 아몰을 더해서 무조건 2로 나누는 거라서 맞음새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지금 앞판 아몰 놓고 뒷판 아몰 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설명드리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턴을 뜰 때 보면 보통은 뒷판이 더하기 1cm가 더 커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데 인체에 따라서 원형을 떠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틀려요. 앞판이 더 큰 경우도 있고 두 개가 같은 경우도 있고 뒷판이 더 큰 경우도 있는데 1이 넘게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학교에서 우리 애들이 많이 차이 난다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자기들 사이즈를 재서 제가 원형을 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애들마다. 그러면 나는 여기 몇 센치 차이가 나는데 얘는 이만큼 나고 나는 똑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이즈가 다 틀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0포인트. 여기에서 0포인트 놓으시고 자를 움직여서 19.8cm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19.8cm를 여기 찾았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우리 애들은 그냥 여기 사선 그려놓고 띵 마는데 항상 이렇게 그려놓으면 거기가 여기까지라는 게 딱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애들이 이렇게 그려놔서 어디가 끝이니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알아가지고. 근데 애들은 이제 자기가 그려놓으니까 아니까 그런데 제 3자가 봤을 때는 끝이 명확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사선 그리는 거를 저는 시험용이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0.5cm를 했고요. 그거 이유는 얘를 팔둘레를 작게 하고 싶어서, 또 하나는 이거 소매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뒷판도 여기에서 0포인트 사선으로 20cm 닿는 데를 21cm 닿는 데를 이렇게 해서 찾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도 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 직각 맞춰서 이렇게 가요. 근데 그러면 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여기 무조건 재세요. 자, 14.5cm 재서 14.5 놓으시고, 여기도 무조건 재서, 자, 여기는 16.3cm예요. 자, 여기 16.3cm.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조건 재서 그리세요. 그냥 하시지 말고 이거 버릇되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이게 이제 기본 툴은 됐어요. 자, 여기 위에 할게요. 자, 여기 앞쪽은 여기 위에 6cm 떨어지세요. 6cm. 그 다음에 여기 뒷판은 5cm. 그 다음에 여기는
5.5cm 밑에, 그 다음에 여기는 3cm 떨어지세요. 자, 각각 여기에서 그렇게 떨어지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두 개를 사선으로 연결하세요. 두 개를 사선으로 연결. 자, 이거는 왜 그려지냐면 여기 소매 곡선 그리려고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랑 만나는 요 선이 있어요. 얘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명확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좀 편하세요.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자는 여기는 지금 이제 S 모드로 쓸 건데요. 제가 저거를 그 시험용 소매를 해보니까 제가 한 13번을 해봤어요. 13번을 해서 가장 좋은 소매를 찾았는데 여기 지금 그리다 보니까 사이즈가 작으면 S모드 작은 쪽으로 그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모드를 보면 보통 작은 쪽은 애기 거 할 때, 어린이 옷 할 때 보통 쓰고요. 큰 쪽은 어른용인데 작은 쪽을 그 어른 할 때 쓸 때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지 앞삿 부분 그릴 때랑 뒷목 그릴 때가 작은 쪽으로 어른 거 그릴 때 그려요. 물론 기본 그릴 때 막 파고 이러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목을 많이 판다든지 그러면 큰 쪽으로 그려야 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작은 쪽으로 그리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스모드 자도 두꺼운 거 있고 얇은 거 있는데 얇은 거가 쓰기는 좋은데 집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얇은 게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곡선 지금 그릴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자 방향은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인데, 자, 여기에서 한번 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끊고 그렇게 그리셔야 돼요. 자, 여기는 여기 자 그리실 때 이 자가 이 선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 자, 여기 그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 만나는 데를 찾아보세요. 제가 줌 좀 해놓을게요. 자, 이거를 패턴 좀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할게요. 잘 보이시죠? 자, 여기 밑에 거 그릴 때 여기가 만나는 정점이고,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가 만나는 정점이고, 이 자를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놓으셔야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고, 요 선에 1cm가 자가 이렇게 같이 놓여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안 하시면 선이 두 개가 얘랑 따로따로 그릴 거라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를 놓고 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라인. 그리고 자가 절대로 이쪽으로 나오면 안 되고.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저렇게 연구 패턴을 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니고 다른 그 소매가 이렇게 세딘 소매가 아니고 좀 변형된 소매라든지 그럴 때는 이게 꼭 안 지켜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소매 원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그렸는데 이 선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 1cm 정도가 얘가 같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 찾으시면 되고, 요게 이제 S모드랑 국자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그릴 건데, 자, 여기랑 그릴 거고요. 얘도 이 선 밖으로 자가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1cm 정도가 여기 만나는 데를 찾으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제 그 석사 지도 교수님은 여기를 조금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데 안 찾으시고 이렇게 그냥 나는 이 패턴이 더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돌려서 더 국을 더 많이 주셔도 돼요. 근데 책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2등분해서 몇 센치 나가서 그거 만나게 그려라 이렇게 그린 것도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룰이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표준 원형은 맞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맞는데, 변형된 그 표준 몸이 아니고 사이즈가 뭐 더 작거나 크거나 패턴이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 그거 맞추려다가 패턴이 더 이상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 게 지금 애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이즈든지.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고 1cm 여기 만나는 선을 찾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 재보면 보통 2cm 좀 넘어요. 2cm 반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려 놓으시고, 이쪽도 이렇게. 자, 얘는 여기고 여기가 1cm 만나는 데가 찾으셔야 되고, 여기, 자, 뒷판은 훨씬 더 얘보다 곡이 조금 덜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 만나는 데 찾고,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방향 이렇게 틀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 만나는 데 찾고, 이 선 밖으로 나가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릴 거고 1cm 만나는 데가 같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양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요거 곧 그릴 때는 꼭 이렇게 만나는 데 찾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패턴이 소매 다를 때 1cm가 이렇게 앞판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설명드릴 거는, 여기가 지금 곡이 여기가 앞판이라서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뼈를 보시면 뒷판은 밋밋한데 앞쪽이 이 소매 이 팔 연결된 뼈가 좀 튀어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된다 그러면 여기 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곡이 많은 쪽이 이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곡이 직선보다 곡선이 원래 선이 더 길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뒤쪽은 여기가 튀어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밋밋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부분도, 여기 앞판 뒷판 여기 이 부분도 앞쪽이, 여러분들을 이 석고라는 거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석고라는 거 우리 몸을 그 몸에다가 테이프를 다 감아서, 안 그러면 석고, 미술할 때 쓰는 그, 여러분들 미술 학원 가면 하얗게 상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석고거든요. 우리 의료 쪽에서 석고 뜰 때 그거 쓰기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롭고 마르는 게 시간이 걸려서 그걸 안 하고 테이프로 감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우리 몸을, 인체를 입체로 재단을 하면 이 앞판이 뒷판보다 곡이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뒷판도, 여기 앞판도, 소매도 여기도 많이 들어가고, 몸판도 여러분들 패턴 그려보셔서 알지만 길 원형도 앞판이 곡이 훨씬 더 많고 뒷판이 좀 밋밋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석고를 뜨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옷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패턴을 잘 하는 한 사람을 두고 석고를 할 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원형을, 석고를 떠서 원형화 시키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원형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3D라고 해서 레피드폼 3D 투시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3D 스캔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사진처럼 이렇게 찍어서 그거를 원형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로 해서 훨씬 더 편하게 만들거든요. 예전에는 없을 때는, 저 논문 쓸 때도 석고로 했어요. 테이프로 해서 그걸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많은 거가 알게 되더라고요. 인체에 대해서 훨씬 더.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형이에요. 소매 원형.
그래서 소매 다를 때 이 문화식 원형은 앞판을 이렇게 앞판 쪽으로 1cm 돌린다는 거. 근데 제가 계속 옷을 만들다 보니까 앞판을 얘를 돌리면 이거를 소매 다를 때 보면 이 앞판 뒷판이 여기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거의 한 80% 정도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밑에도 겨드랑 쪽도 앞판 쪽으로 1cm를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말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돌리지 말고 여기도 같이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거 그릴 때 앞뒤판 아몰로 그리잖아요. 근데 그리면서 얘를 앞판 쪽으로 소매를 달 때 보면 얘가 뒷판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앞뒤판 똑같이 맞춰서 해서 얘랑 맞으면 맞는데 얘를 돌리니까 임의로 얘는 안 돌아가고 얘만 돌리니까 어느 쪽이 모질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같이 돌리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10개 하면 1개 정도는 맞아요. 근데 9개는 안 맞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얘도 같이 돌리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즈분 줄 때 앞판이나 뒷판 쪽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너무 안 들어갔거나 그거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혹시 얘가 만들어놨는데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혹시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얘도 돌리고 그랬을 때는 얘가 옆선하고 사이드짐 그 옆선하고 1cm가 돌아가요. 앞판 쪽으로 돌아가서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싫어서 사실은 그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두장 소매 같은 경우는 3cm가 쳐져요. 앞판이 이 선이 앞판 쪽으로 3cm가 넘어와요.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비기 싫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소매가 돌아가는 것보다 얘가 안쪽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얘가 돌아가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리는 게 맞는데 이제 그게 또 비기 싫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얘를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얘랑 사이즈 놓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시키셔야 돼요. 걔랑 맞추려면. 그게 이제 싫으시면. 근데 얘가 맞을 때도 어떤 사이즈에는 맞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는 내가 적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문화식 원형 같은 경우는 책으로도 나와 있고 워낙 문화식 원형이 일본 거라는 건 아시죠? 일본에서 넘어왔다는 거는. 그래서 일본 문화복장학원에서 만든 패턴이라서 형평성은 있어요. 그거 문화식 패턴이야? 그러면 아 그래? 이러는데 그거 내가 개발했어.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패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시험이나 뭐 이렇게 볼 때는 그거를 물론 뜨는 사람마다 다 틀려서 요새는 그 점수 주시는 분들,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걸 감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패턴인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죠. 시중에서 내가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한 패턴이네. 이거 진짜 좀 이상하네. 3명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마이너스 감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나 어디 이런 거 볼 때는 형평성 있는 원형으로 뜨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장 소매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로 바로 2장 소매 원형 뜨는 거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따로 제가 올려드리고 2장 소매 원형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뵐게요.